우공이산 10분 요약. 오늘은 우공이산 제37화 옵션 열기 칼럼좌 십자군 알바단 드루킹 뚜껑킹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당계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당계란 당원 게시판을 말하는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의원들을 비방하는 글, 한동훈 대표를 찬양하는 글이 대거 올라온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9월에 집중되는데 이 글을 쓴 계정이 한동훈 대표의 장모이자 진은정 변호사의 모친인 최영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부터 한 사람당 글을 3개만 올릴 수 있도록 당원 게시판 룰이 바뀌면서 한동훈 대표와 부인 진은정, 장인 진형구, 장모 최영옥, 모친 허수옥, 딸 한지윤까지 한동훈 대표 가족 5명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이 도배된 것입니다. 동명이인이냐, 사칭이냐, 가족의 집단적인 여론 조작이냐, 익명 게시판이 어떻게 실명 검색이 가능했냐,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자의 질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빠르게 도망가는 영상이 잡히면서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 즉 핸드폰 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고 당원들끼리 보는 당원 게시판에 뜬 글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기사화되는 패턴이 계속되면서 한동훈 대표는 여러 의혹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비판 글의 수위가 상식선을 크게 벗어난 저주 수준의 악플이어서 너무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XXX는 개 목줄을 걸고 밖에 못 나가게 해야 함, 마음 같아선 XX로 죽이고 싶다, 대통령은 탈당해야 한다 등등이었죠. 어떠신가요? 이건 여론 조작 그 이상입니다. 격렬한 증오심을 부추기는 악의 세력 아닌가요? 댓글이나 글로 여론을 조작하는 사건들은 그간 빈번하게 일어났고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군 알바단, 드루킹, 해경군 김씨 사건 등등이 있었죠. 이 중 2012년 대선 당시 십자군 알바단이라는 기독교 우파계통의 댓글 작성 조직의 여론 공작, 그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드루킹 사건의 주범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결국 컴퓨터 업무 방해죄로 징역 2년을 구형받기도 했습니다. 여론을 어떤 정치 세력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조작하는 건 그만큼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론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여론을 형성하는 우리 각자 개개인들은 그 여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남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들과 생각이 결국 내 생각이 되곤 한다는 것. 그걸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진짜 나의 의견과 생각은 무엇인지 시간과 공을 들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요. 여론은 정치인들에겐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걸 형성하는 건 우리 국민 개개인입니다. 박순혁 작가는 정치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명확한 타겟과 목적, 그에 따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레파토리를 만들고 확산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박순혁 작가님의 목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금투세와 금양의 주가를 연관지어서 각 커뮤니티 카페에 글을 쓰면서 전파하는 것이죠. 금투세 여론이 줄어들게 되면 또 다른 자신들이 원하는 이슈로 전체적인 여론을 덮습니다. 그리고 카르텔 혁파의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권이 카르텔 혁파 정치를 하자 여야를 막론한 카르텔들이 똘똘 뭉쳐 윤 대통령 제거를 계획합니다. 이를 위해 한동훈을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 만들어 놓고 여야가 합심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위해 활동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마녀 사냥하고 당원 게시판까지 동원해 여론을 조성합니다. 여기에 황색 언론이 가세합니다. 카르텔의 조력을 받고 여론을 조작하는 게 요즘 지상파와 종편 언론사들입니다.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내려 탄핵의 명분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야당 주도의 탄핵 집회의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가짜로 조작된 실체 없는 여론이었던 것이 드러났죠. 그제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폐지 의견에 동의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었죠.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여당 대표와 야당이 합세해 프로파간다, 즉 조작된 사실로 사람들 판단을 이끌어가려는 선정과 마타도어,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산모략하거나 내부를 교란시키는 흑색 선전에 대거 나섰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왜 문다혜 음주운전과 마약 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입국탓하면서 대신에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지, 여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의 반기를 들고 잘못한 사람인 양 프레임을 씌웠는지 아시겠죠? 지난 4월 총선은 왜 한 대표의 셀카 파티 혹은 마치 한 대표의 대선 유세처럼 변질됐을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탄핵의 명분으로 삼을 계획을 짜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유력한 대권 주자로 띄우려는 정치 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박 작가님은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정치 세력으로는 장인 진형구 전 검사, 오정소 전 국정원 제1차장, 재승환 전 청와대 총무 2비서관, 이연홍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 등이 있고요.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5023TV 스트리밍에서 짚어봤습니다. 한동훈 댓글팀은 9월 이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목적으로 당원 게시판에서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해서 이것을 붐업시키고 언론과 담합해서 움직였고 네이버 여론까지도 공작했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과거 맘카페에서 여론을 조작하다가 퇴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비공개 맘카페인 강남맘 카푸치노에서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알고 보니 한동훈 당시 검사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신분을 속이고 여론을 만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강남맘 카푸치노 회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해당 맘카페에서 진 변호사를 퇴출시켰다는 것입니다. 한 대표에 대한 추앙이 자발적인 팬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론 조작에 따라 부추겨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실체 없는 팬덤, 실체 없는 여론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또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도 강남 맘카페에서 진 변호사가 했던 것과 같은 여론 조작 수법이 등장한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한 대표 가족과 똑같은 글을 DC 인사이드라는 유명한 커뮤니티에 올리는 고정 아이디가 적발된 것인데, 바로 그 아이디가 전당대회 한동훈 캠프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던 아이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유튜버나 언론사, 제작진 개인에게 소송을 남발해왔던 한동훈 대표가 이런 의혹들에는 잠잠하고 기자가 물어도 계속 피하기만 하는 것을 보면 그도 여기에 대해선 이런 방구, 변명의 여지가 없나 봅니다. 박순혁 작가님은 여론 공작을 했던 이른바 한동훈 단계 게이트, 뚜껑킹의 주요 얼개는 MB의 십자군 알바단의 노하우와 드루킹과 문꿀의 노하우, 서초동 편집국장과 감독들이 합작해서 탄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다면서 계속해서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왜 상법 개정을 끌고 들어올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다음 주 중 열어서 경영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이 돼야 증시 밸류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 박 작가님은 주가 폭락의 책임이 재명세를 고집하던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게도 있다는 것을 몰아가기 위한 작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점점 투자자들은 증시 밸류업의 특효약이 상법 개정이냐 세법 개정이냐 갑론을박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박순혁 작가님은 금투세의 본질을 덮고 상법 개정으로 물타기 하려는 세력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사모펀드 혹은 여의도 카르텔의 프로파간다를 전달하며 진실을 호도하는 세력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야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근간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건 제 위치에서 양심을 지키고 크고 작은 유혹과 회유 혹은 협박에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의지를 가진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결국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고 직선제 개헌을 마련하게 된 도화선이 됐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문치사를 은폐하려는 정권의 의지와 다르게 개인의 양심을 지켜 진실을 알렸던 이성우 기자, 윤상삼 기자, 의사 오현상 교수, 부검이 황적준 교수 등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와 양심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몇몇 개개인의 양심과 용기는 사회 구조를 바꾸고 큰 발자국을 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잘 알고 이 사회에 살아있는 양심으로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직선제 개헌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는 친중 매국노 세력과 여의도 카르텔의 협박에도 굳건히 투자를 이어가고 양심의 소리가 조작을 뒤덮고 온 세상을 물들일수록 각자 제자리에서 굳고 정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1. 드루킹을 뛰어넘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당계 게이트. 명명백백 조사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을 뿌리 뽑고 처단하자. 2. 국내 증시 활성화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선 금투세, 상속세, 배당소득세 등 세법 개정이 우선이다. 3. 친중 매국노, 더불어 사모펀드당, 여의도 카르텔이 아무리 우리 산업과 주식시장을 위협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투자해서 우리 기업들과 동행하자.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의 희망과 활력을 만들자. 투자사생활 구독자 그리고 투자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